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6.3) 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자들은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유권자들 역시 어떤 공약이 더 현실성 있는지 살펴봐야 할 시기입니다. 부천 지역 시민사회단체도 정책 제안에 나섰습니다. 이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민들에게 부천에 살면서 겪는 어려움을 물었습니다. 요즘 처음에 왔을 때는요, 이게 90% 가까이 제가 생각하기에 다 장사 잘 돼. 지금은 90% 가까이가 지금 다 적자예요. 내가 봤을 때. 환승센터, 7호선, 또 이제 뭐 이자 오른 거,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힘들죠. 저희도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젊은 층보다는 확실히 고령층이 좀 많이들 오시거든요. 청년층을 위한 공약도 중요한데 아무래도 고령층을 위한 복지 제도나 그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해 줄 수 있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부천이 직면한 위기 속에서 이제는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시 활력 저하와 돌봄 공백, 기후 환경 문제가 주요 과제로 지적됩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된 것이 이른바 비전환 7대 정책입니다. 부천 YMCA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안한 겁니다. 7가지 정책은 크게 3가지 전략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생애전환 책임도시, 여기에는 출산, 주거, 돌봄 통합 지원과 위기 청소년 안전망 구축, 노년 건강과 돌봄 과제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어 도보 10분 내 녹지 공간 100곳 조성과 생태 문화박물관을 경로로 만드는 이른바 생활권 10분 혁신 도시도 있습니다. 도시 건물의 분산형 발전소와 비햇빛 프로젝트를 비롯해 시민 주도형 보상 중심 순환 경제, 쓰레기 문제 등을 포함한 에너지 자원 순환 도시 정책도 공개됐습니다. 개별 정책들은 민관 협력 거버넌스 등을 통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한데 잊고 있는 것들, 잠깐 놓치고 있는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자고 해서 저희가 실제 공약을 이제 제안을 드렸고요. 다양한 경제 정책, 부동산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런 시민들의 열망도 있고 우리 부천이 좀 더 살기 좋은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고민해 달라. 부천 YMCA는 양당 부천시장 후보들과 정책 협약을 추진하는 한편 다음 달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후보 공약에 대한 평가 결과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김성호 행정2 부시장이 시장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면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해야 합니다. 당초 행정1 부시장이 권한 대행을 맡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상훈 행정1 부시장이 직무대리 체제인 점을 고려해 김성보 행정2 부시장이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지방선거 다음 날인 6월 4일 0시부터 직무에 복귀하며 임기는 오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개항을 공천이 확정된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주말부터 지역 예비후보 활동을 본격화했습니다. 공천 확정 직후 개항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김 전 대변인은 주말 사이 개항산과 개항산 전통시장, 개항 1동과 동양동, 구련동과 작전서운동 등 개항구 곳곳을 방문하며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월요일 오전에는 인천시청 기자실을 방문해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대변인은 개항 지역이 그린벨트와 군사보호시설, 공항 주변 고도 제한 등 3중 규제를 맡고 있다며 수도권 오버홀 개념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수도권 오버홀은 기계 엔진이나 시계 등을 완전히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해 새 것에 가깝게 만드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강수현 양주시장이 6.3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본격적인 재선 행보에 나섰습니다. 강 시장은 27일 오전 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100만 특례시의 완성을 위한 기틀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강 시장은 양주와 의정부, 동두천의 통합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이를 위해 시장의 권한과 기득권도 모두 내려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아 응급 24시간 진료체계 구축과 전철 3호선 연장 등 5대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26일 의정부시장 후보로 김원기를 최종 선출했습니다. 김 후보는 결선 통과와 후보 선출은 시민과 당원의 지지 덕분이라며 깊은 감사를 전하고 무너진 의정부를 다시 세우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과 공정선거를 도운 관계자들에게도 경의를 표하며 이제는 원팀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는 의정부가 재정위기와 지역경제 침체, 반환공여지 개발 지연 등 복합 위기에 놓여 있다며 이를 해결할 준비된 후보임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시민 중심의 시정을 실현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공천이 확정된 우리 지역 예비후보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이병택 예비후보가 계양구청장 선거에 도전합니다. 이 예비후보는 계양의 산업 생태계를 새롭게 조성해 낮은 재정 자립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재개발과 재건축을 적극 추진해 낙후된 이미지를 벗겠다는 각오입니다. 우리 계양구에서는 변화에 필요한 새로운 엔진이 필요합니다. 서울 근접도시 계양구, 사통팔달 교통 요충지로서의 장점을 살려 좋은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도시를 만들어 타 지역 주민들까지 언제든 찾고 싶은 계양구로 만들 것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계양구를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고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현재 구민들에게 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계양구의 재정 예산 중 법정 지출 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매년 들어오는 세수입은 똑같습니다. 세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구민의 크고 작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아울러 향후 계양구청장으로 당선된다면 불필요한 예산은 줄이고 세수를 확보할 확실한 사업을 계획하여 국민의 생활과 직결될 수 있게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행정 중심에서 경제 중심으로, 관리 중심에서 경영 중심의 역할로 구의 재정 자립도를 높여 나갈 것이고 이는 곧 풍요롭고 아름다운 계양 발전의 출발이자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저희 계양구는 인천 11개 군구에 비해서 낙후된 도시라는 오명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좋은 곳인데 그동안 개발로 일하지 못한 효과로 저희가 그런 오명을 받기 때문에 임기 내에는 반드시 TF 전담반을 신설하여 반드시 4년 안에 재개발 재건축에 신호를 주고 꼭 실행해 오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 결선 과정 학생들이 저희 계양구에 청소년 쉼터가 없어서 타구, 미추홀구하고 남동구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기성세대도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꼭 제가 당선된다면 청소년 쉼터를 만들어서 우리 계양구 학생들이 편한 통학과 생활할 수 있게끔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지혜로운 계양구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단순히 제 개인의 영광이 아닌 계양구민의 승리와 계양 발전의 변화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준비된 행정 능력, 검증된 당성,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조직력을 갖춘 저 이병택은 가장 낮은 곳에서 계양 구민의 목소리를 듣고 실천하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계양, 모두가 자부심을 갖고 일상을 이어가는 풍요롭고
아름다운 계양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정치가 아니라 계양을 발전시킬 경제 전문가, 경영 전문가로서 발로 뛰는 행정으로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겠습니다. 지역을 계획하고 시민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곳, 바로 도시공사인데요. 포천 도시공사가 올해 정주 여건 개선과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떤 계획인지 김효진 사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포천 도시공사 사장으로 취임하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더불어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포천 도시공사는 시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 면에서 시민의 안전과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현장 중심의 소통과 책임 있는 경영을 바탕으로 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공사로 전환한 목적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공 서비스 기관으로서 또 지역의 미래 성장 기반을 만들어가는 도시 발전을 위한 실행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도시공사는 체육이나 관광, 주차 등 생활 밀착형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동시에 도시개발 사업과 산업단지 조성 사업, 그다음에 공공시설물 건설 대행 사업 등 포천의 미래를 준비하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분야에서는 내촌 도시개발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난주에 그 민간 사업자 공모에서 민간 사업자가 선정돼서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고요. 또 신업 도시개발 사업도 추진해서 포천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 고모리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저희 자본금 증자를 통해서 신규 투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또 자작동 첨단 전략 일반 산업단지 사업도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금 민간 사업자와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설 대행 분야에서는 각종 도시 영북 관인 영중 도시생 사업하고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설 건립 사업, 그다음에 포천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 통합 육아지원센터 건립 사업 등 시민상황과 밀접한 공공인프라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신규로 협의 중인 우분 고체화 연료시설 사업은 환경 개선과 에너지 전환 측면에서 아주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 운영은 물론이고 지역 여건에 맞는 개발 사업과 공공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임직원 모두는 현장에서 답이 있다는 자세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하나씩 만들어 가겠습니다. 포천의 발전과 시민 행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포천 도시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포FC가 26일 K리그2 9라운드 수원FC와의 원정 경기에서 1대1로 비기며 4월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수원FC와 창단 첫 맞대결에 나섰던 김포는 경기 초반 짧은 패스로 공격 기회를 만들다가 전반 11분 수원FC에게 중거리 슛으로 먼저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반격에 나선 김포는 후반 15분 이후 공격이 뛰어난 윤재윤과 김동민을 동시에 투입하고 5분 뒤 이시연을 투입하며 공격을 극대화했는데요. 파상 공세 끝에 후반 25분 수원FC 페널티 박스 안에서 핸드볼 파울을 얻어냈고 루안의 페널티킥 득점으로 경기를 원점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이후 양팀은 공방을 주고받다가 후반 종료 때까지 득점 없이 비겼습니다. 김포FC는 5월 3일 오후 2시 목동 종합운동장에서 서울 이랜드FC와 K리그2 10라운드 경기를 치릅니다. 인천시가 인천형 민생 추경을 즉시 집행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24일 시에서 제출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확정했는데요.
이번 추경은 총 5,430억 원 규모로 민생 안전과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한 6개 사업으로 구성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인천 이음 캐시백은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특히 고유가 부담 완화 정책에 맞춰 같은 기간 동안 인천 지역 주유소에서 인천 이음 카드를 사용할 경우 20%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시 계양구가 지난 23일 반지하 주택 침수 상황을 가정해 여름철 풍수에 대비 실전형 통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집중호우와 태풍 발생 시 관계부서와 유관기관의 초동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주민 대피와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시간당 100mm 이상의 집중호우로 반지하 주택이 침수되고 주민 3명이 고립된 상황을 가정해 실시했습니다. 계양구는 위험지역 출입 통제와 주민 대피, 배수 작업과 구호 지원까지 유관기관 간 역할 분담과 협업 체계가 잘 이루어지는지 집중 점검했습니다. 양천구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침수 취약 지하주택에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합니다. 대상 주택은 서울시가 침수 방지 시설 설치를 권고한 반지하 주택 1,551가구와 자체 조사를 통해 선별한 2,500가구 등 모두 4,051가구입니다. 양천구는 지난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공사를 진행해 현재까지 93.3%를 완료했으며 다음 달 100% 설치를 마칠 계획입니다. 또 그동안 설치한 침수 방지 시설에 대해서도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파손 여부를 점검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에 나설 방침입니다. 서울 은평문화원이 은평노인회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지역의 소중한 문화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두 기관은 앞으로 세대 통합과 지역 공동체 강화, 은평의 역사 마을 이야기 발굴 기록 등 전통 향토 문화 계승, 어르신 대상 문화교육 확대 등에 협력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월 3일 재보궐선거 계양을 지역에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을, 연수갑 지역의 송영길 전 대표를 각각 전략 공천하면서 어수선했던 인천 보궐선거 구도가 정리됐습니다. 해당 후보들의 지역 선거 활보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권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에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김 전 대변인은 성남시 대변인부터 경기도 언론비서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까지 지낸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입니다. 당 지도부는 김 전 대변인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공천의 핵심 이유로 꼽았습니다.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여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할 수 있는 후보로 새로운 계양의 도약을 이끌어갈 최적의 인재라고. 김 전 대변인은 공천 결정 직후 SNS를 통해 송영길 대표가 닦아온 계양 발전의 밑그림 위에 이재명 대통령 곁에서 배운 실용 정치로 혁신을 더하겠다며 계양 발전을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연수갑에는 5선 의원이자 인천시장을 역임한 송영길 전 대표를 전략 배치했습니다. 당초 본인의 기반인 계양을 출마를 희망했던 송 전 대표는 이번 결정으로 지역구를 옮겨 6선 고지에 도전합니다. 인천에서 5선 국회의원, 인천시장을 역임하고 당대표를 지낸 당의 소중한 자산인 송영길 전 대표의 중량감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송 전 대표도 공천 결정 직후 SNS를 통해 계양의 미래를 치열하게 고민해왔지만 당의 결정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계양의 자부심이 연수에서도 승리의 기초로 피어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천 공천에는 후보의 경쟁력과 박찬대 의원의 인천시장 출마로 비계된 연수갑을 지키겠다는 당의 전략적 판단이 함께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 지도부는 박남춘 전 인천시장이 명단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전체 판세를 고려한 결정임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인천을 시작으로 경기와 전북 등 전국 10여 곳의 재보선 지역에 대해서도 5월 초까지 전략 공천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헬로TV 뉴스 이권서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